정의에서 삼각측량 순서 중에서 점을 선정을 해서 표시하는 거, 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삼각점 하는데 삼각점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삼각점 106페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히 삼각점이라는 거는 삼각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겠죠. 그래서 얘네를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국가에서 설치한 삼각점은 국토, 땅의 모양이나,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강원도는 강원도, 이렇게 경계, 그 면적 등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또 이 위에 설계를 해야겠지.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위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 기지점으로 삼각점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치를 결정하고 각종 시설물을 세우기 위한 위치 기준을 제공하는 기지점이 뭐다? 삼각점이에요. 이렇게 국가에서 위치를 결정했어. 얘네는 국가에서 위치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위치를 결정한 삼각점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자, 118페이지 보면은 얘는 지금 나중에 배울 수준 측량이지만 이것하고 비슷하게 국가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점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삼각점이에요. 국가에서 위치를 결정했고 전국에 일정하게 분포돼서 삼각망을 만들었다. 망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표지는 돌인데 돌은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화강암으로 매설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요. 그럼 그 삼각점에는 뭐가 나타나 있냐? 도대체 그 삼각점으로 뭐를 확인 가능하냐? 자, 가장 먼저 앞에서 했지만 103페이지에 보니까 삼각측량은 삼각점, 기준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서 뭐를 알아내는 거라 했어? 수평 위치를 알아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높이는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뭘로 측정을 해? 수준 측량으로 하는 거야. 그치만 어쨌든 그 점의 수평 위치 x, y랑 높이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삼각 측량 자체로는 평면 위치 x, y만 알아내는 거지만, 그렇게 x, y 위치를 알아내서 이렇게 삼각점에 표시를 해줄 때는 뭐뭐뭐를 표시를 해주냐, 이 삼각점 하나에 여기 보니까 경도, 우리 배웠죠? 위도, 그리고 높이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삼각점에 높이가 있다고 해서 삼각 측량이 높이를 측량하는 게 아니라 삼각 측량은 위치, 평면의 위치만을 측정을 해내고 알아내고, 그렇게 알아낸 삼각점에 뭐뭐뭐를 표시해주냐, 그 삼각점의 경도, 그 삼각점의 위도, 그 삼각점의 높이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삼각점에는 경도, 위도, 높이, 그리고 평면 직각좌표, x, y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방향각 등 이런 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뭐가 삼각점에 나타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고 공사할 때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에도 나와 있긴 했는데 한번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2016년 문제예요.
2번 볼게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기준점, 삼각점의 성과표에 나타나지 않은 거. 아까 경도위도 있다 했고 평면 직각좌표, 표고는 높이니까 있다 했죠. 대신에 뭐가 없냐면 3차원 직각좌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점에 나타나 있는 게 삼각점에는 이렇게 경도, 위도, 높이, 평면 직각좌표, 방향각 등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삼각점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잖아. 전국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삼각점의 번호를 매겨주기도 하고 전국에 이렇게 여러 개의 삼각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네가 다 같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얘네는 등급을 나눠요. 정확한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1등에서 4등까지로 분류를 합니다. 정밀도에 따라서기 때문에 1등 삼각점일수록 정밀도가 높고 4등으로 갈수록 정밀도가 낮아.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정밀도에 따라서 1등에서 4등까지로 삼각점을 분류를 했는데 삼각점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 지역이 써있지. 서산, 충남 서산이고 1990년도에 매설했다라는 거고 얘가 445번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445번은 어떻게 해주냐? 여기 앞에 숫자가 4등을 의미해. 아, 얘는 그럼 지금 4등 삼각점이구나. 그리고 뒤에가 번호야. 4등 삼각점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45번째까지다. 이런 45번째에 해당하는 게 어디다? 서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45는 서산 지역에서 일렬 번호가 45다. 서산이 45란 얘기죠. 자, 그러면 1등, 2등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앞에 등급을 매겨. 1등 삼각점인데 1년 번호가 몇 번까지 있다? 9번까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런 식으로 1등 삼각점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등도 1년 번호가 9까지래. 앞에 2등급 삼각점인데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번호를 매기고 그래서 숫자를 매기면 얘는 두 자리 숫자예요. 1등하고 2등 삼각점은 두 자리 숫자로 표현을 하고 왜냐면 11, 12 이런 식으로 한다 했고 3등, 4등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가 등급이야. 이렇게 3등 또는 4등 삼각점 그리고 일렬 번호가 99까지 있어요. 몇부터? 01부터 있겠지. 301, 302, 303 쭉 가고 398, 399까지 또 401, 402 쭉 가서 409 뭐 쭉쭉 또 가가지고 498, 499까지 그래서 얘는 세 자리 숫자까지 이렇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서 과거에는 그렇게 삼각점을 분류를 했어. 근데 현재에는 4개의 등급에서 이 말보다는 이렇게 볼게요. 4개의 등급에서 보통 4개의 등급이 있었다 했죠. 1등급, 2등, 4등.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사용합니다. 어떤 거? 2등급짜리.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변장 10km라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눴을 때 1등급인 삼각점들이 몇 개 있고 또 2등급인 삼각점들이 몇 개 있지.
2등급인 삼각점들끼리 거리가 10km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책이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하겠습니다. 삼각점의 등급. 자, 과거에는 정확한 정밀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2등급짜리 1개만 현재는 사용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점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 했죠. 1등급끼리는 거리가 뭐냐면 가장 정밀하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멀어요. 얘네는 점들 사이의 변의 길이가 30km예요. 이거 하나당 30km. 1등급은. 그럼 2등급은 그거보다 더 짧아. 이렇게 10km. 얘는 여기 하나 사이가 10km야. 2등급은. 그리고 3등급은 이거의 절반인 5km. 4등급은 2.5km씩 점을 배치를 한다. 삼각점의 등급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는 한 개의 등급, 2등짜리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삼각점의 종류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이건 예시예요. 국토지리정보원 가면 따올 수 있어. 서산에 445번짜리 점을 가지고 왔더니 이걸 가지고 왔더니 걔 표시된 걸 보니까 위도 아까 나올 수 있다 했죠. 경도 나올 수 있고 평면 직각좌표 그리고 높이도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매설한 연도까지 삼각점에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삼각점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점 말고 하나 더 있어. 기준점이 뭐냐면 얘 이제 중요해요. 기출에도 한번 나와서 통합기준점. 통합기준점. 자, 우리나라 삼각점은 그 점들 사이의 각도를 측량하기 위해 보통 원래는 아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말뚝을 하면은 관통하기 어렵다고 했지. 근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관통이 잘 되지만 과거에는 관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다가 매설을 했다고 했어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잘 보이도록.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산 정상에다가 점을 매설했어. 삼각점을 산 정상에 매설했는데 최근에는 위성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갈 필요 없이 원하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산 정상에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냥 원하는 위치에 할 수 있게 된 거야. 왜? 위성 기술로 시통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이 변화되면서 위치와 수평 위치와 수직 위치 그리고 중력값 등을 한꺼번에 모아놔야 돼. 모아놓을 필요가 있게 된 거야. 자, 삼각점에 얘 물어볼 수 있다 했죠. 삼각점에 나타나 있는 게 경도, 위도, 높이, 평면 직각좌표, 방향각. 근데 여기 지금 뭐는 없어요? 중력은 없지. 근데 기술이 발달하고 위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중력 값도 입력을 해 줄 필요가 있어졌어. 그래서 삼각점에다가 중력값까지 한꺼번에 통합을 시킨 점들이 뭐냐면 통합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 위치도 나타내고 수직 위치도 나타내고 중력값도 나타내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준점이 필요해졌어. 위성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그래서 나타난 게 통합 기준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점들이 필요해지니까 과거에는 산 정상에 있던 삼각점들이 뭐하고 합쳐졌냐면 수준점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그냥 삼각점만 있었다면 수준 측량할 때 나오겠지만 높이를 기준으로 한 점, 수준점을 통합을 한 거예요. 삼각점과 수준점을 통합해서 이제 굳이 산 정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지. 그래서 어디에다가 설치해? 평지에. 그냥 평평한 땅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그걸 통합 기준점이라고 한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산 정상에다가 뭐를 매설했어? 삼각점을 매설했어. 근데 현재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다가 해도 잘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산 정상에 하지 말고 평지에다가 말뚝을 박아 놓자. 대신에 얘네를 다 합쳐야 되니까 삼각점만 있던 거에다 뭐를 합치냐? 수준점을 합쳐서 현재에는 뭐를 만들어냈다? 통합시킨 기준점. 통합 기준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점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통합 기준점에도 뭐뭐가 표시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통합 기준점에는 똑같이 수평 위치, 수직 위치, 그리고 뭐가 있다? 중력 위치까지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전국 통틀어서 약 1200개가 있어요. 통합 기준점이 전국에 총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삼각점 표현할 때는 1등에서 4등 해가지고 1등, 2등은 9번까지 해서 11, 12, 13, 19, 또 21, 22, 29 이렇게 하고 3등, 4등 삼각점은 어떻게 한다 했어? 99번까지 한다 했지. 301, 302 이렇게. 그리고 401, 499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통합 기준점이 총 몇 개라고? 1200개인데 얘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 얘는 쉽습니다. 영어 U에다가 숫자 4자리를 더해요. 통합 기준점의 번호를 나타낼 때는 표현하는 건 U 더하기 숫자 4자리. U는 뭐냐면 Unified라고 해서 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줄임말 U자를 써서 1200개가 있으니까 1번이면 U0001, U0002 쭉쭉 해서 U1200까지 이렇게 통합 기준점의 번호, 이름을 매겨줍니다. 그래서 통합 기준점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뽑아서 볼 수 있고 통합 기준점 번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기준이야. 통합 기준점. 수원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수원에 위치한 통합 기준점은 U0000. 응? 그리고 또 그 외에 특별한 기준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통합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몇 개로 나누냐면 240개로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삼각점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통합 기준점은 북한을 제외하고 제주도까지 동해 이 독도까지 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가지고 이 네모칸 격자 모양이 몇 개가 되도록 나눈다? 240개가 되도록 나눠서 좌측 상단 여기 왼쪽 위에 여기부터 우측 하단 여기까지 순서로 진행을 해서 번호를 매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번호를 매기고 당연히 위에 있을수록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에 U0000 시작이고 우리나라의 통합 기준점이 1200개 있다 했지. 그래서 마지막 게 U1200이죠. 그러면 어디가 마지막일까? 어디냐면 국토의 최남단, 우리나라 기준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제주도를 1200번째.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통합 기준점은 U120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삼각점을 많이 사용했고 현재는 통합 기준점이 생겼어. 지금은 삼각점하고 통합 기준점을 병행해서 두 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삼각점보다 통합 기준점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통합 기준점을 설치하다 보면 여기에 중력값도 있고 모든 값이 다 통합됐기 때문에 측량이 편리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통합 기준점 성과표에는 뭐가 있다? 중력값이 있다. 자, 한번 볼게요. 통합 기준점, 수원에 있는 통합 기준점이래. 위도, 경도, 직각좌표, 표고, 높이 여기까지 다 뭐에도 있어? 삼각점에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통합 기준점의 차이는 뭐까지 있다? 중력값까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각점과 통합 기준점의 차이 비교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조사해서 어디서 확인해 보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확인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학교 기준, 수원으로 기준했을 때 가장 가까운 통합기준점은 어디에 있어? 아까 보니까 수원에 U0000 있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한 거냐면 측량 순서를 가지고 봤어.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 무조건 측량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사를 한다. 그래서 답사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 측량하고자 하는 점들을 몇 개 정해요. 선정하는 거. 선점. 그래서 선점 시 주의사항 있었고 이렇게 선점을 하면 그 위에 말뚝을 세우죠. 그걸 뭐라고 했었어? 표지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표지에서 두 가지 배웠었어요. 표지에서 두 가지 배웠어요. 점의 종류, 삼각점과 통합 기준점 종류까지 배웠고 자, 표지 다음에 뭐 해줘야 된다고 했어? 이제 측량을 하겠지, 본격적으로. 근데 삼각 측량은 뭐랑 뭐를 측량한다? 기선하고 각을 측량해 준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오차가 발생한 걸 조정해 주고 마지막 계산까지가 삼각 측량 순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기선 측량과 각 측량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자, 기선 측량과 각 측량 이 강의에서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기선 측량과 각 측량은 삼각 측량은 총 두 가지의 측량으로 나뉜다 했어. 기선과 각 측량.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기 기준이 되는 선 기선. 그리고 각각의 각들을 어떻게 한다? 측정해 나간다. 그래서 기선은 제일
정확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아까 무슨 삼각망으로 한다 했어요? 사변형 삼각망으로 측량한다 라고도 했어. 그래서 기선 측량은 오차가 한번 발생을 하면 전체 측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선, 기선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점을 잘 잡고 잘 설정을 해주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선의 위치는 여기 별표 칠게요. 기선은 어디에다가 위치해 두면 좋냐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사진 곳보다 평탄한 게 좋겠지. 그래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도록 하고, 얘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기선의 위치에서 모든 점이 잘 보이도록, 여기서 이 점도 잘 보이고 얘도 잘 보여야 되고 얘도 잘 보여야 되고 모든 점이 잘 보이도록 하고, 기선의 길이는 되도록 삼각망의 변의 길이와 같도록 한다. 이 길이가 다른 나머지 삼각망의 길이와도 되도록이면 같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선이 부근에 있는 점을 연결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이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당연하지만 꼭 읽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선도 선정을 했어. 선정된 기선을 거리 측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기선의 길이를 알아냅니다. 실시해서 기선을 알아내고, 각 측량은 삼각망을 이루는 이 내각을 각 측량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기선이랑 각을 측량해내는 게 삼각 측량이다. 자, 그렇게 각 측량 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측량값에 영향을 끼치는 오차를 가능한 적게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기선의 위치를 어디에 둘지, 평탄한 지형, 모든 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이는 되도록이면 다른 변의 길이와 같도록, 그리고 점들을 연결하는데 편리하도록 기선의 위치를 정해야 하고, 최근에는 기선 측량과 삼각 측량을 뭐로 대신하기도 하냐면 GPS나 토탈 같이,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가 더 좋아져서 이렇게 GPS나 토탈 스테이션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한 번씩 봐두세요. 꼭.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기출문제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 기준점 중에서 국가 기준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가. 나머지 점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만든 기준점, 아까 우리 배웠지 뭐? 삼각점 과거에 사용하던 게, 과거에 삼각점 사용하던 거 현재에는 넘어와서 뭘로 통합됐다? 통합 기준점으로 통합됐다. 1번입니다.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2017년 문제예요. 3번 보니까 통합 기준점에 대한 설명이래.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통합 기준점 1번 100개? 아니지, 몇 개를 했어? 1200개. 어? 제주도까지 해서 1200개 있다 했죠. 그리고 얘는 수평 위치만 있다고 했어? 아니, 여기에 수직 위치도 있고 중력값도 있다고 했죠.
틀렸고. 3번. 표고, 높이, 수직 위치랑 중력만 있다? 아니지. 여기에 수평 위치도 있지. 얘네 둘이 합쳐야겠지. 그리고 4번. 위성 기술이 발달해서 보편화되면서 산이 아니라 평지에 설치해도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잘 안 보이니까 높은 데다 설치했는데 이제는 다 잘 보이니까 평지에 해도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측량에서 기준점 2개, 삼각점하고 통합 기준점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삼각측량 강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